자, 처음에 그 consider 하면 고려해봐라 라고 해서 예시로, 그러니까 글값만 제시를 한 거야. 한번 생각해봐 이거야. seemingly simple question, 겉보기에 간단한 질문, 얼마나 많은 senses, 감각이 are there,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주제는 감각이 얼마나 많이 있니? 뭐 이걸 물어봤어. 이 사람이 이제 너네한테 물어봤잖아. 그럼 지가 대답한다. 그지? 그 글감이었었어. 그러니까 겁나 옛날에, 그지? 옛날에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은 많이 나온 사람이야. 아리스토텔레스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썼지. 5개가 있다라고 말했어. 우리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게 그 보트 A and B라고 하지. A와 B 둘 다잖아. 인간, 동물 둘 다에 있어서 5개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이 오감 5가지 감각이에요. 여기까지 뭐 안 봐도 되겠지? 그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감각 몇 개 있니 생각해봐. 5개. 그렇지지. 그런데 역적으로 흐름을 바꿔요. 그럼 항상 초반에 뭐 2번 문장, 3번 문장, 뭐 4번 문장 이 정도의 however라면 무조건 저게 주제문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였어? 이 문장의 위치 얘기하는 거였었다고? 이 문장 빼가지고 들어갈 자리, 그지? 전체 글 흐름에서도. 자, 그런데 철학자 뭐 이 사람에 따르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렇다라고 옛날에 그랬어. 그런데 최근에 나온 누군가에 따르면 뭔가 바뀐다는 얘기지? however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라고 그래? 우리가 필자가 자기 말을 힘을 싣기 위해서 인용이라고 하지. 야,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걸 우리 뭐라고 고급진 말로 논거를 제시하는 거지, 필자에. 자기의 주장에 근거를 제시하는 거야. There are reasons. 이유가 있대. To doubt it. 그걸 의심할. 그 it은 앞문장이고 5개 있다는 거지. 그래서 또 의미가 있는 게 이유가 한 개가 아니다요. reasons야. 이유들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열거 항목이 내포됐다라고 하지. 즉 적어도 그 다음에 5개가 아니다라는 근거를 2개 이상 이유를 들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여기 이거는 어렵지 않아 내용은. 그래서 이게 우리 글 흐름을 크게 봐봐. 이렇대 뒤집었어. 이게 첫 번째야. for a start. 1번 그 다음에 2번 2가지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2가지 사례들이 어쩌고 저쩌고다라고 해서 주제문 준 걸로. 오케이?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for a start는 뭐 우선적으로 시작하자면 처음으로 뭐 그렇게 되는 거지. at first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걸 굳이 바꿀 이유는 없는데 뭐 most of all, 뭐 at first 뭐 이런 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안에 있는 몇 개의 감각들을 놓쳤어. 문법 파트에서 표시는 해줬는데 여기 이제 생략된 말이 앞에 나오는 senses. 그러니까 항상 뭐 빼도 문맥상 지장이 없겠다라고 하면 항상 빼는 게 영어의 특징이니까 몇 가지를 놓쳤어. 그럼 그게 뭐냐면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콜론 감각에서 5개 이상 되는 the perception or your own body. 너 자신의 신체의 인식이야. 그런데 그 인식은 달라. 터치, 건드리는 촉각하고는 다르대. 그래서 이제 해석상 요게 위치가 가리키는 건 선행사가 신체가 아니라 문맥상 perception이 된다는 거지. 요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 몸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야, 인식은. 근데 그거는 건드리는 촉각하고는 다르다는 거고 저것도 뭐 하나의 감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니? 라고 얘가 얘기한 거야. 그지?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아도 뭐 다른 게 하나 더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the sense of balance. 균형감이야, 균형감. 근데 그 균형감은 연관이 있어. 링크가 명사, 동사도 뭐 연결짓다, 명사는 연관이야.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또 역시 보때이 및 2가지 다하고 관련이 있대. 촉각하고 비전, 시각하고. 그러니까 균형감이라는 거는 촉각하고 시각하고 둘 다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것 따로가 아니라 2개가 합쳐진 뭔가가 또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것도 감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뭐 이런 느낌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동의어는 여기서는 표시는 안 해줄게. 나중에 문제에서 반영을 할 테니까. 좀 진도나가 좀 바빠가지고, 뭐, 커넥션, 뭐, 릴레이션십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인간 얘기를 하나 들었잖아. 요게 아니다. 5개 이상 있다. 그 다음에 동물 얘기 나오는 거야. 다른 동물. 인간, 동물. 그러면 얘도 위치가 의미가 있어.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연결사를 이제 굳이 집어 넣자면, 이 자리에다가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게다가 이런 거 있잖아. 추가하는 거. moreover. 이런 계통이 있었잖아. moreover, 뭐, besides, 뭐, furthermore, what is more. 이런 거 있었잖아. 뭔가 이런 열거를 할 때 추가해주는 게다가라고 하는 이게 첨가나 부연, 열거를 해주는 거. 사과, 딸기 이거 있잖아. 앞에가 과일이었다면. 그러니까 인간 말고 다른 동물들 얘네들은 have senses, 감각이 있는데 어떤 감각이냐면 categorize, 범주화하다, 분류할 더 훨씬 더 어려운 감각들이 있으시대. 그래서 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거, 그럼 이것도 뭐 순서 같은 거 맞출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 other animals는 그냥 동물이라고만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많은 vertebrate, 척추동물, 뱀, 뭐 이런 걸로 요거에 대한 또 예시를 줬다라고 생각하면 아, 인간 끝나고 동물 나왔고 동물 밑에 또 예시가 나왔으니까 그 사이 5번 문장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문장 삽입 관점에서는 3번도 좋지만 5번이 훨씬 좋은 거야. 그지? 그럼 이제 많은 척추동물들은 역시 다른 감각 체계를 갖고 있다고. 냄새를 디텍트하는. 디텍트는 찾아내다, 감지하다지. 그래서 이게 뭐 피부로 냄새를 맡고 뭐 이런 동물도 있다며.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뱀은 또 찾아낼 수 있어. 걔네 먹잇감의 신체의 열을. 그것도 또 다른 감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뭐 단어는 다 정리는 안 하겠지만 요건 하나만 좀 기억을 해보자. categorize. 여기서는 뭐 저게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게 좀 의미가 있는 말이거든. 우리가 이제 category라는 게 범주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categorize 하면은 범주를 만들다 해서 뭐 분류하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뭐 범주화하다라고 하기도 해. 그러면 요거랑 이제 동의어가 뭐가 있냐면은 클래스가 등급이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classify 하게 되면 이것도 등급을 만들다 해서 분류하다고. 그다음에 또 분류하는 게 여기서도 나오지만 sort 한다고 하지. 이것도 분류하다야. 그러니까 분류하고 나누는 거는 categorize, classify, sort 뭐 3개 정도는 기억을 해. 여기서 나누고 이런 게 좀 의미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지? 응. 그 다음에 8번 가볼게.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이러한 사례들 examples, 그지? 여기서 열거를 적어도 좀 2가지 이상을 줬으니까 인간, 동물 이런 것들은 tell us, 우리한테 말해주기를 감각이라는 건 cannot be clearly divided, 명확하게 분류될 수, 나눠질 수 없다. 디바이드, 나누는 게 이제 분류되는 거. 여기를 뭐 categorized 해도 되는 거야? 같은 말 싫으니까 바꾼 거지. 나눠질 수가 없대. 뭐로? 제한된 수의 특정한 종류로 나눠질 수 없다. 그래서 여기가 빈칸이 괜찮아. 매우. 여기 빈칸 추론이야.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밑줄 길게 간 거는 빈칸 추론이었었잖아. 이거는 왜 밑줄 쳐? 이건 빈칸이 아니라 원문에서 얘가 이제 의미하는 바를 물어보고 원문이라서 표시를 해준 거고 우리가 원래 유형을 똑같이 나오진 않으니까. 됐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오진 않을 텐데 여기다가 연결해서 그래서 대열폴 이런 사례들은 보여준데 이렇다라고 일반화 시켰으니까 주제를 던져준 거 이게 탑백 센텐스가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필자가 자기 말은 아니에요 라고 누군가가 이 책에서 또 말을 했다라는 거고 얘가 지금 이놈이잖아. 그치? 근데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 그럼 필자 말은 어디 나오냐? 마지막 9번 문장이 필자 말이야. 나눌 수 없다요. 그래서 노력하는 것 대신에 동물의 감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버켓, 양동이니까 이게 여기서는 얘기하는 우리 캐러고리 분류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분류 안으로 집어넣는 것, 즉 5가지, 이게 있어 답이 그거잖아. 5개 오감으로 나누는 거. 그러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라고 해서 이 should가 들어가면 무조건 필자의 주장, 요지였었잖아. 이 사람은 이렇게 그 감각들을 연구해야 된다. 그것들이 존재하는 그대로, 왓대 안에 있는 그대로 연구해야 된다라고 요지를 줬기 때문에 얘는 일단 우리가 지금 시험범위에서 다뤄진 지문들은 다 특징이 주제, 제목, 요지가 아니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주제, 요지는 알아야 되는데 얘는 주제 같은 경우 요지가 좀 달라질 수 있어, 내용이. 그러니까 주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주제라고 봅니다. 감각은 제한된 수로 분류할 수 없다. 가 주제고 이 사람의 주장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대로 연구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뭐 이렇게 괄호로 묶어보면 이게 이것만 나와도 주제고 감각은 있는 그대로 이게 좀 너무 마음이 좀 작긴 하겠지만 뭐 연구해야 된다. 이것도 가능은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주제하고 요지하고 좀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제목으로 얘기하면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기존의 감각의 개념이라는 것을 의문을 제기하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트래디셔널이라고 하는 걸 단어 하나만 추가를 해보자면 기존의 종래라고 하는 게 컨벤셔널이야. 컨벤셔널이라는 것도 기존의 종래라는 거고 그래서 따로 하나만 추가를 좀 더 알아들었으면 하는 게 컨벤셔널 한번 우리 써준 적 있어. 위스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교과서 2과에 나오는 거 있었잖아. 그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 통념. 그래서 통념을 우리 미스라고 했었는데 뭐 이게 개념상 이런 거 다 가능한 거야. 오해라고 할 수도 있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misunderstanding. 그리고 이것도 있었잖아. 대중들의 믿음, popular belief. 그러니까 이런 거가 다 통념이라고 통칭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통념을 뒤집는 얘기잖아. 그지? 교과서 이거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원래 답이 이거였다고 분류하는 거야. 다양한 동물 감각을 고정된 범주로 해서 뭐 이해를 좀 하는 걸로 다시 돌아왔어. 네. 여기까지. 됐어? 그 내용은? 그래서 그 오른쪽에다가 뭐 이제 또 표시를 좀 해보자면은 이게 뭐 거기 해놓은 것처럼 도입이고 흐름 바꿔서 역적으로 주제 제시를 하고 주제를 주고 주장을 준 거거든. 구조는 뭐 그렇게 해서 써놨어.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1번, 2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얘가 물어보고 그지? 대답을 해. Q&A. 그지? 글감 제시한 거잖아. 그럼 이게 좀 더 줄여보면은 기존의 생각은 감각이 5개다 라는 게 이제 기존 얘기였었잖아. 이게 기존. 그지? 기존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여기서 3번으로서 그런데 하면서 역적으로 흐름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위에 나오는 이 기존의 5개라고 하는 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를 하고 그리고 4번하고 5번 문장에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의문 제기를 구체적으로 여기가 지금 열거를 해줬는데 4번은 인간의 얘기였고 5번은 동물 얘기였었어. 그지? 근데 거기에다가 동물은 뒤에 예시도 2개가 좀 더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8번하고 9번도 좀 차이가 있었지. 8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topic sentence TS, topic sentence, 즉 주제문 줘버리고 그 다음에 요거에서 필자의 주장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연구를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즉 주제문은 뭐였어? 즉 감각은 뭔가 기존 개념으로 특정 수로 분류할 수 없고 그래서 주장 자체는 what they are 있는 그대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였어.
다음 페이지에 그 문법을 잠깐 보면 여기는 문법은 그다지 낼 게 없어. 그지? 그래서 그 왜 항상 what은 대시하냐. 그지? 뭐 이거 하나는 꼭 나오니까 꼭 이게 나온다가 아니라 원리적으로 익혀주라고. 대답해 동사가 나오면 뒤 구조가 뭐가 어떻게 돼야 돼? 완전한 구조. 그치? what은 앞에 명사가 있을 수 없고 동사가 나오면 불완전한 구조. 항상 그거였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게 생략된 거라고 했어서 이게 셀 수 있는 명사 a few고 여기는 셀 수 없는 명사 약간 이런 게 a little 하면 틀리겠지. 그리고 요 even은 비교급 수식해서 훨씬 그거 있잖아. very가 항상 답이지. 그러니까 우리 아는 것처럼 뭐 much, even, still, far, a lot 뭐 이런 거 몇 개 있잖아. 일단 뭐 이 정도만 알면 되겠다고.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타겟 문법이 목표 문법이 수동이니까 cannot be divided고 그러면 이게 cannot divide 능동으로 하면 안 되겠지? 원래 이제 이것도 이거야 능동은 divide A into B야. 그럼 A를 B로 분류하다 나누다인데 저 수동에 대해서 앞으로 넘어와서 A, B, divided into B 뭐 이런 식으로 된 거란 말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 이게 이제 what day라서 뭐 의지동 같은 거라 what are they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그지? 뭐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여기는 결론은 문법은 볼 게 없으니까 가볍게 이렇게 하고 서술형 문장 이 문장 주제문이었으니까 이거는 연습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자 32번 No respectable boss would say 어떠한 존경할 만한 상사도 말하지 않을 거야. I make it a point to discourage my staff from speaking up. 요게 일단 그 discourage A from ing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prevent A from ing 문제화하기는 좀 그런데 저거 먼저 정리해 볼게. 저기 이제 방해 금지라고 해서 뭐 우리 중학교 때도 keep, stop, prevent 요 세 개랑 그 다음에 저거 discourage 원래 discourage는 낙담시키다잖아. dissuade, persuade의 상대말이고 그 다음에 금지하다라는 prohibit, inhibit 뭐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 일단 이 정도 A from ing를 하지. 이거 좀 분류를 잘못했네. 그러면 A가 ing 하지 못하게 하다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저기에 있는 discourage나 prevent을 저기 있는 단어 뭐라도 바꿔도 괜찮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건 좀 치사한 건데 이 keep 같은 경우에는 이 from이 중요하고 다른 거는 안 되는데 keep 같은 경우에는 from 빠지고 keep AI인지 하면 전혀 반대야. A가 계속 ing 하게 하다야. 뜻 자체가 완전 반대. 이거 못하게 하는 거 하게 하는 거잖아. from이 있냐 없냐 그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문제 문법에서는 prevent을 keep으로 하나 바꿔봤어. 그 다음에 요게 그 단어처럼 돼 있거든. make it a point이라는 게. 그리고 요게 해석되면 좀 봐야 돼. 이게 가짜 목적어고 요게 진짜 목적어. 가목 직목이라고 하지. 그럼 뭐 직역을 해보면 나는 이거 하는 것을 요점으로 만들다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다. make sure. 보장하다. guarantee. 그래서 뭐 요거 자체에 make it a point를 투부정사를 확실하게 하다 해서 뭐 의미는 이건데 쉽게 우리 하자면 확실히 뭐뭐 하게 하다 make sure 뭐 guarantee 뭐 이렇게 된다고. 근데 뭐 단어로 바꾸려면 여기 조금 손질하면 되겠지만 뭐 의미를 저렇게 보란 말이지. 그럼 나는 확실하게 할 거야가 되는 거지. 내 직원들이 스피크업은 완전히 말하다가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하다야. 자기가 직원들이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걸 확실하게 할 거야라고 하지 않을 거래. 이중부정인 거야. 사실 이것도 강조하는 거지. 그럼 직원들이 말하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지 않을 거다.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문화를 maintain, 유지할 거다. 어떤 문화냐면
disagreeing viewpoint. agree가 동의하는 건 disagree는 반대하는 거잖아. 반대하는 견해들이 get aired는 공표되다, 알려지다인데 이 air라는 게 우리 방송 중 할 때 on air 하잖아. 그 air이야. 공기를 타는 거야.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럼 다시 반대하는 의견이 널리 알려지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문화를 유지할 거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니까 결국 반대 의견이 알려지도록 하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또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 얘네들 결국 뭐냐면 반대하는 의견 자체를 그냥 수용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좀 헷갈리는데. 그 다음에 또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요 if anything을 연결사처럼 이해하면 돼. 그래서 오른쪽에 써줬는데 그와는 정상반되게 on the contrary, 오히려 rather 뭐 이렇게 이해하면 돼.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되게, 즉 앞에가 내가 자세하게 써줬거든. 부정문이 나오는 거야. 못하게 하겠다라는 요 예시 안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앞에는 요 내용이 부정문이 나와.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보통 글 순서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 문장 삽입에서 단서가 되는데 부정문을 앞에다 주고 저기처럼 뭐 이래서 대신에 뭐 한다, 오히려 뭐 한다 요 느낌인 거예요. 이거 글 순서에서 앞에 꼭 부정문이 나오거든. 이런 애들은 뭐 하지 않아, 오히려 대신에 이거 해 이렇게 돼서 주제문이 이게 된 거지. 대부분의 상사들은 what say 말할 거다, even say 걔네들이 pro decent 반대를 찬성한다고. 이 프로라는 건 찬성이요. 디센트는 반대가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를 찬성한다는 거고 우리말로 이제 친이라고 하는, 친뭐뭐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앞글자만 따가지고 프로스 앤 콘스라고 가끔 나오거든, 자주. 그럼 이게 프로가 찬성이고 콘이 반대야. 그래서 프로스 앤 콘스는 찬성 반대, 찬반양론 이걸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반대에 찬성을 한다라고 오히려 말한대. 그러니까 앞에는 반대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 의견 개진하는 거를 오히려 찬성한다고 한대.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1번 문장이 조금 복잡함이 있어가지고 오래 걸렸는데 이런 느낌이야. 그럼 주제 다 나온 거야 여기서는. 그치? 왜냐면 이것도 역접이잖아. 두 번째 문장이니까. 그래서 this idea, 이 아이디어 앞에 얘기하는 거지. 요 생각. 반대를 찬성한다는 생각은 can be found, 발견될 수 있다. 대화, 일련의 a series, 일련의 대화를 통해서 누구와의 대화냐면 회사, 뭐 대학, 비영리단체 리더들, 하여간 뭐 리더들이지.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리더하고 말해봤을 때 이런 견해가, 생각이 발견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이제 PPG, 분사구매라고 출판된 주간 단위로 어디에서? 신문의 비즈니스 섹션 경제란에서. 그러니까 경제란 같은 데 보면 뭐 다 이렇게 잘 나가는 리더들은 반대 의견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대, 포용한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뭐 그런 생각도 있네. 뭐 밑에 나오지만은 수용한다, 이게 받아들인 거. 포용하고 수용. 수용하다? 뭐 포용하다? 가장 뭐 대표적인 말이 accept잖아.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embrace. 이것도 이게 원래 포용하다 해서 껴안다라는 뜻도 되는데 받아들인다. 그럼 뒤에가 목적어가 반대가 나오면 저 포용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인터뷰야? 요 잡지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 인터뷰에서 The featured leader. 이거 일과에 나왔던 거야, 교과서. featured, 그지? 그 특집으로 등장한 그 다뤄진 리더들은 질문을 받았어. 걔네들의 관리, 경영 기법, 매니지먼트 테크닉에 대해서. 그리고 얘네들은 뭐 이렇게 규칙적으로 한결같이 클레임, 주장을 하기를 당연히 여기 뭐가 나와야 되겠어? 반대 찬성한다. 여기는 또 나와야겠지? 지속적으로 장려한데 내부적인 저항, 즉 이게 반대가 되는 거. 원래 빈칸 문제가 요게 뉘어놓은 게 원래 원 답이었던 거야. 보다 주니어 스태퍼드로, 이게 스태프도 되고 스태퍼도 되게 직원이고, 주니어는 아래 하급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급자를 뜻하는 말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subordinate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부하 직원, 하급자를 subordinate. 이게 sub이 언더 아래에, 순서상 아래에 있다는 얘기고, 반대말은 senior야.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미 표시를 해준 것처럼 여기 있잖아. encourage internal protest에 해당하는 이거의 추론 근거가 이거이기도 했었어. 프로드. 맞지? 그래서 세 부분을 형광펜에 해놨잖니? 그러면은 여기를 또 시험을 낼 수는 없잖아. 어째 원래 문제니까. 그럼 여기를 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의 추론 근거가 이거가 되는 거잖아. 같은 거 지금 현재 두 번째 준 상태야. 근거가 저기였던 걸로.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은 그 밥이 말한 것처럼 밥이 아니구나. 밭이구나. 뭐 하여간 요 사람이 말한 것처럼 룰마크 말하다, 발언하다 이러한 대화 중에 하나에서 그럼 여기도 이러한 대화가 뭐겠냐면은 앞에 나오는 질문했을 때 얘네들이 주장을 한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용상 도입을 주고 흐름 바꾼 다음에 여기는 또 역시 뭐가 되냐면 요게 이런 대화, 일련의 대화 얘기했었던 게 이게 또 인용이 되는 거 아니야? 하나의 예시로서. 야, 잡지에서 얘네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럼 이것도 맞춰보면은 대화를 소개를 했지 않냐고, 여기 최초에. 그럼 얘네들이 질문 받아가지고 한결같이 주장을 했지 않냐? 그래서 이런 대화 중에 또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여러 놈 얘기 나왔는데 한 놈 나온 거, 특정한 놈 뭐. 이것들이 순서가 이렇게 그대로 되는 거야, 이게. 원래 이게 한 묶음인데 일부러 나눈 거였죠. 그 흐름 때문에. 이런 대화 중에서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원해 우리가 그러한 반대자들의 말을 들을 것을. 왜냐하면 당연히 뭐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니까 그거겠지. 걔네들은 의도할지도 몰라 너한테 말하는 것을 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냐라고.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반대를 하는 거야. 그런데 네가 열심히 들으면 listen hard, listen careful 신중하게 잘 듣게 되면 걔네가 니네한테 진짜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거다. 핑크는 여기가 더 좋아. 여기보다는. 네가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니? 뭔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즉 이거의 목적이 이거니까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빈칸, 요거는 글의 흐름 순서, 뭐 그거 관점으로 한번 보면 뭐 깔끔하게 될 것 같고. 이게 무슨 얘기야? 반대자가 왜 안 되는지 반대를 하면 사장 입장에서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일리가 있구나.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역으로 받아들이면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걸로. 오케이? 자, 뭐 그래서 그 밑에 해놓은 거는 도입 주제문 인용 뭐 이렇게 해놨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입 같은 경우에 여기 넘버링을 해야지. 1번 같은 경우에는 도입 부분을 줘서 반대를 금지하는 리더는 없을 거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2번 문장이 약간 주제긴 하니까 여기에서 오히려 이거 역접이라고 보면 돼. 반대를 얘네들은 찬성을 하더라 라고 해서 상대 개념을 준 거지. 그 다음에 사실 뭐 3, 4, 5번은 다 계속 뭐 인용이긴 한데 여기 좀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3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의 경제 신문이지 잡지가 아니지. 그러니까 신문에서 이런 것들이 다루어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4번 문장에서는 그 리더들 신문에서 다뤄진 리더들 얘네들이 그 반대를 오히려 장려를 한다 라고 해서 요 부분이 우리가 요거랑 연결을 쳐서 추론의 근거를 삼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더 구체적으로 그 리더 중에서 밧이라는 사람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은 말을 좀 바꾼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반대를 한다는 얘기는 진짜 반대가 아니라 잘 들어보면 너가 해야 할 것을 알려줌. 요거지 뭐. 그치? 요거였었어.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가면 되는 거였었단 말이지. 뭐 요즘 좀 길게 했지만 뭐 결론은 그 이유 부분을 제외해도 그지? 뭐 요거가 되겠고 뭐 저것도 들어가면 요약문에서는 저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뭐 여기 읽어보면 모를 만한 단어 요거 뭐 fostering이라고 했잖아. foster는 이게 육성하다, 촉진하다, 육성하다. 반대 육성하기. 그 다음에 뭐 디버스라는 것도 우리 많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죠. 디버스는 다양한 의자, 그러니까 다양한 견해를 장려함에 있어서 리더십 역할이 반대 촉진하기. 이거 디버스는 적어도 우리 베리어스 또는 버라이어티 오브 뭐 이 정도가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반대라는 말이 의미가 있단 말이야. 이걸 어떤 식으로든 문제는 반대라는 말을 바꿀 거 아니야. 그럼 디센트가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이게 반대야, 두 개. opposition, disagree. disagreement는 좀 쉬우니까 우리는 opposition, 이걸 기억을 해줘야 되겠지. 똑같이 나오지 않아. 말을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동의어로. 그 다음에 뭐 force는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촉진한다라고 하는 걸.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난도를 좀 높여보면 이게 뭐 촉진하는 거, 활성화하는데 facilitate 이란 말도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facilitate. 촉진하다, facilitate. 문법이 좀 괜찮아. 그래서 문법도 써놨거든.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가목적어고 찐목적어야. 그래서 이거는 꼭 인만 쓰는 걸로 뭐 돼서는 안 되고 여기는 동명사도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쓰면 좀 약간 애매해. 뭐 동사 원형 쓰면 틀려서 문제는 뭐 그런 식으로 해놨고 그러니까 프롬이 꼭 있어야 된다. 요거 빠지면 안 된다고. 왜냐면 이거를 킵으로 바꿨을 때 프롬이 빠지면 하는 거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getting aired 요거 수동이야. 에어링 아니겠지? 뭐 잠깐 모양도 어색해. 에어링 하면. 그 다음에 또 수동 can be found야. 발견되는 거야. can find 하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것도 PPG 분사구문 발견, 출간된, 출판된 이 되니까 항상 뭐 능수동이야 이런 거는. 아니면 이제 저걸 좀 살리면은 뭐 이렇게 갈 수는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시제를 현재로 해야 되나? 발견된다. 그리고 그것은 위클리로 출간되었다. 과거여야 될 것 같은데? 뭐 얘를 이렇게 콤마를 주고 관계대명사 있잖아. 그 계속적용법이라는 그 뭐 위치 여기 현재니까 뭐 현재로 맞출까? 뭐 이런 식으로 위치 is 수가 안 맞는데 이렇게 되면 시제가 뭐 이런 식으로 하려면 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얘가 이렇게 좀 이건 분사구문으로 as 뭐 접속사 쓰고 그러기보다는 뭐 그리고 그것은 뭐 출간되었어. 주관단위 뭐 저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하려면 할 수는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능수동 물어보냐, 질문하냐, 받냐. 그리고 intend는 투부정사만, ing는 못 써요. 뭐 할 의도다. 아, 이거 오형식 있었네. 원 목적어 투부정사, 뭐 ing나 동원 안 되는 거. 뭐 생각보다 이게 헷갈려. 현장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 주어 자리니까 여기까지 주어잖아. 말씀 뭐 되시지 뭐, 그지? 불완전하겠지? 어디가? will tell you 목적어 여기 빠진 거 직접 목적어. 그리고 얘는 항상 저 왓절 덩어리 주어 절은 단수. 역시 뭐 이것도 what that, 그지? 또 불완전하겠지? 뒤가. 그 다음에 여기가 빠진 거요. 요거 오형식 뭔가가 되게 만들다요. 그래서 얘는 수동이 되는 거지. 하는 거는 to do. ing도 되는데 여기서 능수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법이 괜찮고 거기 그 서술형 문장도 꽤 했잖아. 두 개를.
그러면 1번은 하여간 녹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있지? 거기 위주로만 연습을 해봐. 오케이? 자, 3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해요. 자,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파란색 이제 단어도 단어인데 그 개념상 같은 거를 뭐 이런 게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빈칸 초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개념이 있어. 그럼 A가 뭐 B를 초래한다 뭐 이런 개념이 있으면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좀 표현을 좀 바꿔주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띵띵.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같은 얘기인데 즉 빈칸이 A에서 여기였었어. 그럼 이 문장을 봤을 때 앞에 여기는 A 얘기잖아. 그럼 B의 얘기가 들어가면 되겠네. 이런 느낌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오케이? 되게 많이 나오는 구조야. 그러니까 보통 뭐 그런 거 써먹은 경우는 고난도 문제에서 3학년 애들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가 도통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근데 적어도 같은 계통인 거는 같대. 요거 하나 정도는 뭔지 알겠어.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B 같아. 그럼 B 얘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야. 그럼 이것도 그렇게 할 수는 있었던 거지.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 될 수 있는 게 최상급을 주잖아. 그 최상급은 항상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요지. 최고로 뭐뭐야 라고 하는 게 네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은 바로 이거야. 그러면 그 주제문이야. 그 말 하고 싶은 거니까. 최상급은 항상 필자의 주장이란 말이야. 스트라이킹은 두드러진 눈에 띄느냐. 그 뒤에 41번인 가서 눈에 확 띈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또 나오거든. 마크트야, 마크트. 마킹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표시되는 거야.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야. 뭐에? 잠자는 동물이나 인간에. 요거 좀 어렵다 참 내용상. 그러니까 잠을 자는 인간이나 동물 생명체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요거대. 그래서 여기가 일단 빈칸이 가장 좋아. 걔네들이 환경적인 스티뮬라이 자극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원래 빈칸이지만 또 빈칸을 낼 수 있어. 원빈칸짜리가 아니니까. 여기가 되게 빈칸으로 유의미하다. 이따 뭐 근거 찾아보자고. 그렇잖아. 자는 애 건드리면 그냥 반응을 안 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내용 자체는 주제문은 쉽게 나왔어. 자는 애들은 환경적인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요거 스티뮬라이는 저게 복수거든? 단수는 그 참고로 봐봐. 스티뮬러스가 이게 단수요. 이건 자극. 저건 자극들. 스티뮬러스, 스티뮬라이. 그래요. 하여간,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if잖아, if. 예시 아니야? 그치. 예시. 만약 네가, 주제문 너무 확실하네. 최상급에다가 예시, 직접 문장, 첫 문장. 그치? 두 가지씩이야. 잠자는 포유류의 아이리드 눈꺼풀이야? 이거 원래 리드가 뚜껑이잖아. 눈뚜껑. 우리 컵 같은 거 커피 위에 하는 걸 리드라고 한단 말이야. 그 뚜껑을 열었어. 눈뚜껑을. 그러면 여기까지 문장 끝났고 그 눈은 보지 않을 거야. normally 정상적으로. 깊이 잠든 애를 눈을 이렇게 뗐다고 걔가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그치? 자고 있으니까. 즉 원래 빈칸이야. 걔네들은 그 눈은 기능적으로 블라인드, 볼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이게 원래 여기가 빈칸이었단 말이야. 이거 트는 건가? 이거였어 그냥.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 여기서 이제 지저분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서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이게 잠자네잖아. 잠자네고. 그럼 여기 무슨 자리 들어와야 돼? 이거요. 그리고 이거 사실 뭐야? 이거잖아. 이거. 얘네 눈이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다잖아. 이것도 근거가 돼. 그 반응하지 않는다고. 세 번 나온 거지, 현재까지. 같은 얘기. 세 번씩이나 나온 거지. 그치? 환경 자극에 반응하고. 자극이 뭐예요? 자극이 이거. 눈 들어 올린 거 오픈 디 아일리드 아니야? 그지?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다. 못 본다. 기능적으로 뭔가 장님인 상태다. 그러니까 그냥 장님은 아니고 기능적으로라는 게 볼 수 없는 상태 얘기하는 거지. 그지? 기능을 못하는 거. 제 기능을 못하는 거야, 눈에. 했지? 그래서 뭐 environmental stimulai는 눈꺼풀 오픈한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do not respond normally고 똑같지? see normally고 그래서 functionally blind라 좀 고급진 말로 바꿔준 것 뿐인 거지 뭐. 그치? 기능적으로 볼 수 없어.
그래서 일부 visual information, 시각적 정보가 apparently gets in, 명백하게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환경 자극인 거잖아. 환경 자극이 된 거야. 이렇게 해볼까? 이게 좀 여기 오픈한 게 여기를 환경 자극이라고, 여기를 색깔로 하지 말고 그냥 뭐 이렇게만 해야겠다. 써주는 거. 여기도 환경 자극인 거야. 그치? 파란색은 다 기능적으로 제대로 반응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이리스, 그것은 그 시각적 정보 얘기하는 거야. 정상적으로 처리되지가 않아요. 프로세스 처리하다.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게 뭐야? 반응을 안 하는 거잖아. 그치? 왜? 그게 짧아지고 약화되기 때문에. 이건 잘 와닿진 않아. 그러니까 시각적 정보가 뭐 짧아지고 약해진대. 약해지는 건 뭐 그럴 수 있는데 짧아진다는 개념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냥 짧아진다는 게 잘 안 들어온다는 얘기겠지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하여간. 길어지는 건 아니겠고 뭐 이걸 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여간 뭐라고 봐야 돼? 이게 정보가 제대로 처리 안 되는 뭐 근거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똑같아. 그러니까 다른 것에도 똑같다가 이제 다른 데도 적용된다라고 의역은 되지. 또 다른 센싱 시스템, 감각 체계들. 시각만 그런 게 아니다고. 여기서도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이 덜을 붙였잖아. 그럼 그냥 이렇게만 하면 other sensing systems 하면은 시각 외에 청각이나 촉각만 두 가지하고 또 뭔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디어덤은 시각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이게 시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감각을 다 얘기하는 거야. 디어덜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뭐 이런 것도 내용일치로 얘기할 수도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stimuli are registered. 원래 레지스터가 등록하다인데 보통은 그 주어가 능동일 때 우리의 두뇌 브레인이 나오고 레지스터가 능동으로 나오고 외부적 자극이나 정보가 나면 두뇌가 정보를 머릿속으로 등록하는 거니까 역시 이것도 받아들이는 거야. 여기서 뭐랑 같은 말이냐면 프로세스, 요거랑 같은 거야. 요게 뭐를 프로세스. 그러니까 처리가 되기는 하는 건데 되게 뭔가 잘 안 되긴 하는 거지. 아까처럼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비슷한 말을 바꿔 쓴 거야, 이거랑. 오케이? 자극이 처리가 되긴 하는데 또 그런데요. 비슷해. 앞에랑 구조는 거의 비슷해. 왜냐면은 여기 자극은 들어오잖아. 그럼 여기도 자극이 들어오잖아. 처리라고 하면 좀 그렇겠구나. 들어온다고 해야겠구나. 야, 미안. 이거 지워야겠다. 이거는 자극이 입력이 된다고 해야겠네. 입력. 아까 저걸로 하면 그대로 하면은 get in이라고 해야겠네. get in이라고 했다. 요 개념으로 봐야겠다. 들어온다고. 그러면 안 된다. 처리가 안 되는 거니까. 들어는 오되 처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레지스터는 그 두뇌가 자극을 등록한다는 게 들어오는 거 입력 상태만 생각해야겠어. 입력. 그런데 여기 있잖아. 정상적으로 처리되진 않는다. 그지? 그렇게 가야겠네. 그러니까 아까 여기 게린으로 가야겠다. 왜냐면은 봐봐. 앞에 게린이었잖아. 여기도 게린. 정상 처리하는데 정상 처리 똑같지? 구조가 완전 똑같아. 그래서 걔네들은 그 개체를 깨우는 걸 실패하게 되는 거야. 자극이 처리가 안 되니까. 3번, 4번은 정확히 같은 얘기야. 그러면 사실 이게 가장 좋아. 한 번 나왔는데 여기는 문제를 출제할 수는 없었던 부분. 왜냐면 구조도 같고 단어도 똑같잖아. 하물며. 그치? 하지만 우리가 근거는 삼을 수 있어. 그래서 얘가 제일 좋아. 근데 여기도 좀 아쉬워. 이것도 이게 너무 똑같은데 그래도 적어도 이 단어를 요거로 바꾸긴 했으니까. 리스판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는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뭐 어렵지 않았거든. 자고 있으면 눈을 이렇게 뜨어도 못 본다. 왜냐면 정보가 들어와도 처리가 안 되니까. 그 얘기였어.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역할을 못해. 그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용어가 나와. 문제 푸는 거랑 상관없었던 부분이고 실제 이런 문제를 빈칸초를 풀 때 여기를 보면서 너무 어려운 단어야. 그럼 마음 망한 거지. 여기서 그냥 끝났는데.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Perceptual disengagement. 괜찮아. 이거는 문제 풀 때는.
perceptual은 이제 인식의 지각이고, 디스엔게이지먼트는 원래 인게이지 뭔가 참여하다, 연루하다, 뭐 그 얘기거든? 참여잖아. 안 참여잖아. 부정어니까. 즉, 떨어지는 걸 얘기해. 그래서 여기서는 지각 이탈이란 말을 한자형어로 쓴 건데, 즉, 무슨 얘기예요? 지각 이탈이. 지각하지 못하는 상태, 기능적으로 안 되는 상태,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냥 저게냐면, 용어가 중요하진 않고, 뭐, 지각 이탈이 뭔가 근사해가지고 겁나걸 외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얘는, 얘는 그 얘 얘기였었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 이거 자체 가지고 뭔가 문제를 내고 그러잖아. 저렇게 어려운 말들은. 그럼 얘네들은 아마도 기능을 수행할 거야. 어떤 기능이냐면 수면을 보호하는 기능. 약간 내용의 소재가 바뀌었지? 그러면 이렇단 말이야. 우리가 외부 자극에서 자고 있을 땐 반응을 안 하는데 그 반응을 안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잠을 보호하려고. 그렇잖아. 잠은 계속 자야 되니까. 자꾸 깨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부 작가들은 카운트 A as B는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regard A as B고 우리가 뭐 view A as B 정도 본 것 같아. 테이크랑 우리 이번에 하면서도 이게 A as B야.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그거야. 그럼 여기서 이시 가리킨 건 perceptual disengagement이야. 지각 이탈을 간주하지 않는데 이런 거 다 조심해줘야지. 여기지 않아요. 뭐로 여기지 않냐면 part of the definition of sleep itself. 수면 그 자체의 정의의 일부분으로 여기지는 않아. 이게 무슨 소리야? 수면의 일부분은 아니다, 저게. 왜냐면 이렇게 잘 때 기능을 못하는 걸 수면 자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렇잖아. 잠자는 거하고 저 우리의 인식기관이 기능 못하는 걸 잠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흐름이 또 바뀌어. 수면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할 거니까 would be impossible 요거 그것 지각 이탈 없이. 그렇지. 우리가 잘 때 완전 실신 상태가 돼야 잠을 자는 건데 외부 자극에 모든 걸 반응하면 잠을 어떻게 자. 그렇지?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이런 거 뭐라 그래? 이중부정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강조하는 거야. 이중부정 항상 반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지각 이탈이 수면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it seems essential. 그것은 필수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 수면의 정의에라고 바꿔준 거지. 그럼 여기도 왜 이런 개소리를 한 거야? 왜 이랬다 저랬다인데 앞에가 요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썸이야. 썸.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는 그렇지만 요거 필자 생각은 아니다. 일부 얘네들 왜냐면 얘네들 완전히 깔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긴 하지만 내 생각엔 이 지각 이탈은 수면에 꼭 필요한 거니까 수면의 정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해. 뭐 그 얘기야, 6번.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꿨어.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nonetheless. 뭐 단어에다 해놨거든, 같은 말.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사용을 하는데, intermediate state of drowsiness. 이게 중간 상태거든? 우리가 이제 보통 교과 과정 같아. 중급 과정은 intermediate라고 하잖아. 어드밴스드가 상급 과정은 베이직이 초급인데 중간 상태를 사용하는데 drowsiness, 졸림에 뭐하기 위해서 수면의 benefit, 혜택들을 derive,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 없이 완전한 지각 이탈 없이.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수면 상태에서는 지각을 전혀 못하잖아. 그치? 그런데 그러면 안 되니까 이게 완전한 지각 이탈이 없는 상태에서 잠은 또 자기는 해야 돼. 바쁘니까. 그러기 위해서 완전한 수면이 아니라 조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얘는 완전한 수면 상태가 아니고 요게 그 느낌이요. 너 자고 있었지? 그러면 아닌데요? 저 눈 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느낌 얘기하는 거야. 그거요. 완전히 자지 않으면 들리긴 하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업 때 많이 목격하는 게 내가 졸지만 말은 막 엉엉엉 들리기도 하고 글씨도 써요 내가. 그때 써지는 글씨가 뭐예요? 휴먼 졸림체 이렇게 막 쓰잖아. 휴먼 졸림체 많이 나오잖아.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지? 잠을 좀 자기는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러니까 여기가 좀 생뚱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이 관점을 그대로 이어와서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얘도 요약문이야. 왜냐면 내용이 두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치?
우리는 수면 상태에선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아.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수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이것도 요약문이 참 괜찮고, 아, 이런 거 서술형 요약문으로 나오면은 참 곤란할 수는 있겠다. 그 진짜 기본기가 짱짱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빈칸이 일단 1차적으로 이것도 매우 좋았고, 뭐 주제는 당연히 괜찮고, 근데 이제 두 갈식이라 제목 정도 가능하다고 봐. 그 다음에 여기도 빈칸이 매우 괜찮기는 해요. 그럼 여기에 추론 근거를 찾아보자. 이건 여기에 추론 근거였었죠. 여기 잔뜩 나왔고. 잠을 보호한다. 어딨어, 이거. 사실 뭐, 요 6번 문장이잖아. 그치? 왜냐면은, 요 부분이지, 수면은 불가능, 지각 이탈 없이. 그래서 지각 이탈이 있어야지 수면이 가능, 이렇게 되니까 얘랑 추론 근거를 삼아서 이해하면 될 거고, 그럼 바뀐 거는 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뭐 요약문을 보기 전에 또 화면을 넘겨야 되니까, 사실 이게 이제 이건 부연 쪽에 추가 설명이 들어가는데 전체 주제는 요거라고 보는 게 맞아. 그런데 요 내용도 포함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1번 문장이 타펙 센텐스를 빡 쳐버린 거잖아. 그리고 수면 중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아. 그냥 딱 쳐버리고, 그 다음에 2번에서 4번 문장까지 쭉 예시를 줬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수면 중 눈은 기능적인 실명 상태다. 물론 눈이 안 보인다는 거니까. 실명까지는 좀 그런가? 그렇지. 여기다 실명을 해놨지. 그 다음에 똑같은 말, 그지? 여기가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정보가 들어오지만, 그러지만 정상적으로 그 자극이 처리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2번 써주고, 그 다음에 5번이 의미가 있었지? 유의미하게. 여기서 이제 추가로 뭔가 부연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게 이 지각 이탈이라고 하는 요 개념이, 지각 이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지각 이탈은 뭐였어? 요 기능적 실명 상태, 외부 자극 반응하지 않는다. 지금 요 얘기였어, 계속. 요거야. 얘는 뭐다? 기능이 수면을 보호해줌. 그지? 그 다음에 6번에는 이것도 역할을 맞추려면 일부는 이 지각 이탈을 수면이라고 여기지 않는데, 근데 6번 역접으로 바꿔주고, 아, 이거 계속 써야 되네. 지각 이탈은 수면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래서 뭐 저기 뭐 정의로 꼭 포함해야 된단 말은 뭐 그렇고, 그 다음에 7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접을 주고, 수면의 이득을 얻어내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그 졸림이라고 하는 거를 활용을 하는데, 즉 이 졸림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한 수면 상태가 아니고, 즉 지각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 그 100% 아니고 어느 정도가 되게 지각이 가능한 상태. 이해되죠? 이거? 완전한 수면 상태 아니고 지각이 가능한 상태가 졸림이야. 그러면 얘는 뭐야? 지각을 어느 정도 하면서 수면에 개이득도 얻는, 이렇게 되는 걸로. 요거 7번 문장은 좀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써놓으면 돼. 저 앉았는데요? 눈 감고 있는 건데요? 눈 감고 생각하는 건데,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요거 두 가지 내용. 그래서 요 앞에 거랑 뒤에 거는 약간 다르긴 했었던 거야. 하지만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포괄적으로 지각 이탈이라는 게 요거지. 자극에 반응하는 거. 그게 수면에 필수적이다. 뭐 다 들어가게 제목은 저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 좀 내용을 바꾼 거야. 이 지각 이탈이라는 건 그건 의미하는데, 정상적인 외부 자극의 반응에 부족, 반응하지 않는다만 하지 말고 부족, 뭐 이렇게 좀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부족한 거지 부재라고까지 할 수는 없을 거는 같은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없는 상태로 우리 absence 부재라고 하거든. 저거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부재, 이 lack이라는 말을 여기다 쓸 거 그랬네. 그 다음에 이 safeguarding이 이게 paraphrase 한 게 protect랑 같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앞에 나온 건 not이지, not response 이렇게 되는 걸로. 오케이? 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냐면 왜 우리가 원 오브 복수 원만 것들 중에 하나잖아. 요거 있자 복수 요거 하나 기억해 주면 되겠고 이렇게 되면 전면구에 주어요. 원만 것들 중에 하나는 해서 동사가 요게 동사야. 단수. 근데 사실 앞에도 단수니까 뭐 내긴 좀 그렇겠지만 구조적으로는 저런 게 하나 있고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원디어더 뭘 할 때 디어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빠지면 다른 거 전혀 다른 얘기가 되니까. 그리고 얘는 병렬 구조가 요거랑 병렬이지 are registered, are not processed. 그지? 그러니까 즉 능동으로 프로세스 하면 안 된다. 처리되는 거다. 요거 병렬이니까. 그 다음에 fail은 투부정사, 이거 동명사 안 되고. 그리고 이건 아까 우리 저기 이거 있잖아. regard is. 그래서 여기도 문장은 두 개를 찾아놨으니 그 뭐 예를 들어서 3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형 앞에는 여기서부터 했지만 연습할 때 여기서 주어부터 하면 돼? 그지? 그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접속사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빨간색이 길게 많이 들어가는 거 저게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많은 연구가 보여줬어. 뭘 보여주냐면 어떻게 한 분야의 전문가가 종종 어려움을 겪는지 뭐 할 때 이 신참을 그 분야로 소개를 했고 도입을 할 때 그러면 첫 문장이 또 중요한 게 연구가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 연구가 보여준 거니까 또 인용을 줬어. 그럼 또 이게 근거를 제시하고 논거, 필자의 논거를 제시하고 주제문이 벌써 나왔어. 또 하나 있어. 예시가 바로 나왔잖아. 그치? 주제문이 또 다 두 가지이네. 그러면 여기가 또 역시 빈칸이 돼야 되는 거지. 밑에서 근거를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예시에서도 보면 또 닥터 파멜라라고 하는 또 인용이 또 나왔어요. 구체적인 이제 연구인 거지.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런 연구들이 있었대. 이 사람이 한 걸 보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용은 쉬워. 한 분야의 전문가가 그 분야에 새로 배우는 사람을 소개를 할 때 이런 거야 라고 할 때 얘네는 잘 모르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그 신참에 새로운 사람들의 자기 초보 시절에 그 공감을 못한다? 뭐 그런 얘기요. 그러면 여기 초보자라는 말이 세 번 나오거든? 어차피 보면서 알겠지만 이게 초보자야. 뉴컴. 이거 딱 이해가 되지? 새로 오는 사람? 비기너가 초보자야. 나비스가 초보자야. 세 번 나온 거고 이 나비스는 이 너브라는 접두사가 새롭다는 뜻이야. new. 그래서 요건 하나는 항상 기억을 해주자. 그 노벨이라고 하는 게 소설도 되지만 새롭다 해서 이게 새로운 형용사로 참신한 되겠고 이 너블 자체가 new랑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저 너블은 따로 여기하고 상관없지만 항상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블은 형용사로 new야. new. 새로운 참신한. 너브가 new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훈련 상황에서 제니는 진짜 가짜 할 때 이 사람이 바로 찾아냈네? 그럼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 사람들인데 요게 형용사 구다? 엑스퍼트가 명사도 되지만 형용사로 숙련된 뭐 전문성이 있는 뭐 탁월한 해서 뭐 숙련된 하면은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듯? skilled 아니면 뭐 excellent 뭐 탁월한, 뛰어난, 그보다 좀 더 센 편이잖아. 뭐 이런 말로 바꿔도 돼, 형용사로. 형용사 부약. 이 사람들인데 그 모바일 폰, 스마트폰 사용에 능숙한 사람들은 놀랍도록 덜 정확했다. 정확도가 떨어진 거야. 누구보다
나비스 폰 유저. 새로 폰을 사용하는 사람. 얘는 이제 폰 사용의 전문가고 얘는 새로 폰 사용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웃긴 얘기지? 저거 뭔 소리야? 판단할 때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이 걸릴지 사람들이 배우는 것을 그 폰 사용하는 것을 즉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얘가 지금 뭐야? 나비스이기도 한 거지. 근데 나비스가 폰 사용하는 거 걸리는 시간을 나비스가 더 잘한다는 얘기지. 엑스퍼트 전문가보다는. 그리고 여기는 사실 이제 어순이 되게 좋은 쪽이거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두 번 나와가지고 서술형은 좀 아쉽게 되긴 했는데 순서상으로 보면 의주동이긴 해요. 그러니까 의문사고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어주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공식처럼 얘기하면 뭐 이렇게 되거든. It takes 사람 투부정사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It takes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미안. 왜 이렇지? 했는데 여기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구나. 예문을 했네. 사람, 시간, 투부정사야. 이렇게 돼야 돼. 그 다음에 여기가 시간, 포 플러스 목적격, 사람, 투부정사. 요게 요 it takes 자체가 시간이 필요하다, 걸리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미상의 조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사실 이런 공식보다는 이게 이렇게 문장 하나 외우는 게 훨씬 더 It took me 2 hours to do my work. 이러면은 내가 내 숙제 일하는데 2시간 걸렸다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It took 시간이 먼저 나와 사람이 먼저 나와 2 hours 그럼 의미상의 조형태로 바꿔 For me to do my work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거는 어순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등장하는 쪽이고 여기는 거기다 플러스 앞에 의문사까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게 요 how long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시간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의문사 앞을 빠져서 이제 사람 투부정사, 포 사람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오케이? 요 how long이 원래는 시간을 쓰려면은 여기 있었어야 되는 거야. 요 자리. how long이. 밑에도 있잖아. 그럼 how long이 이건 how hard구나. how long이 아니라 그러네. 그럼 이거네. 그냥 이제 어순하기가 괜찮은 걸로 주제는 아니지만 다시 아직 못 뽑아서 내가 빠져졌네. 이게 무슨 얘기야? 전문가가 새로운 사람한테 폰 사용 방법을 가르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예상하기를 전문가가 초보자보다 덜 정확했다는 게 초보자가 아무래도 초보자의 마음을 잘 아니까 정확하게 예상을 했다. 뭐 그 얘기야.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래서 그걸 다시 얘기한 게 둔감해. insensitive는 둔감한. 그러니까 민감한, 둔감한이요. 뭐에 둔감하냐면 얼마나 힘든지 그 일이 이것도 이 자리에 있던 거죠. 하드가.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 초보자한테 얼마나 힘든지 자기는 몰라. 이미 다 지나가고 개구리 올챙이 척 생각 못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이 글에 이거는 지금 생각이 난 건데 밑에 이제 부분에다가 나중에 정리해 줄게. 이거 속담에서 이런 게 있잖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다음시간에 써줄게. 이거 한글로만 일단 써놔봐. 여기가 이걸 통해서 이게 전체 주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로. 그래서 effect 효과인데 어떤 효과예요? PP요? 언급되는 refer to as 뭐로써? curse of knowledge 지식의 저주라고 언급되는 이게 지식의 저주래. 그럴 수 있겠군. 그러면 우리가 빈칸 추론에서 앞에가 요 빈칸이라고 생각했던 이것도 빈칸이 괜찮은 거거든. 여기도 빈칸이 돼요. 그러면 앞에 얘기가 뭐였어? 전문가는 어려움을 겪는다. 신참 소개할 때잖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역시 똑같이 전문가요. 이 전문가는 조금 이제 배치는 다르지만
초보자한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게 초보자고, 색깔상. 초보자한테 소개하는 거고, 초보자가 얼마나 걸릴지고, 전문가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둔감하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 difficulty가 둔감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소개한다 할 때 얼마나 어려운지가 이거에서, 그러니까 이 앞에 문장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빈칸이 되려면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밑줄을 친 건데, 이것도 쪼개가지고, 이 문장이 이거에 문장에 근거를 주는 건데, 어렵다라는 게 자기 모른다는 얘기고, 이거 기지? 소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새로운 배운 애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전문가가 판단을 할 때 덜 정확했잖아. 잘 모른다는 얘기잖아. 둔감하다는 얘기가 이게. 그다음에 이것도 같은 게 신참에 배우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소개할 때자. 그래서 빨간색은 빨간색, 파란색은 파란색.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우선. 이해되겠지? 빨간, 파랑을 색깔로 맞춰주면 되겠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빈칸 느낌 좀 그래서 어휘에 이제 추론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고, 사실 어휘에서 이런 게 되게 좋은 거야. 이런 거 되게 좋은 거야. 레스냐, 모얼이냐. 그지? 괜히 어려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어휘로 괜찮고, 이런 것도 어휘로 되게 괜찮긴 한 거, 이 정도 되는 거는. 그지? insensitive. 둔감한, 민감이냐, 둔감이냐. 자, 그래서, 요거는,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이번엔. 두 번째 연구 결과야. 얘는 또 보여줄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서, 걔네들은 시작을 하는데, 과소평가하기를. underestimate은 과소평가고, 반대말은 과대평가, overestimate이지. 이건 이제 밑에 두 번이 나왔는데, 뭐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되겠다고. 그 기술의 어려움의 수준을 과소평가. 그러니까 자기는 일단 여기 딱 그거지. 개구리 올챙이 척 생각 못하는. 나 일단 얻으면, 그 기술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이거 어려웠나? 괜찮았던 것 같은데? 라고 인간 항상 과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존 본능이래. 그녀의 참가자들은 심지어는 과소평가를 했어. 얼마나 오래 또 시간이 걸렸는지 자기들 자신이 그 기술 습득하는 거를. 초기 단계에서, earlier session. 세션 하는 이제 기간인데, 초창기에 자기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도 잊어버린 거지. 그럼 글 순서에서 있잖아. 요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2분이라는 게 심지어 조차도가 이게 추가해 주는 거예요. 추가, 첨가, 열거야. 이거 어떻게 과소평가를 한 게 하나가 있고 과소평가한 게 두 개가 있다고. 이게 두 번째 과소평가라서 이렇게 역시 맞춰주면 순서도 여기 나올 수 있을 거야. 과소평가란 말이 두 번 나오거든. 차이가 조금 있는 거지. 앞에는 어려움의 정도를 잃어버린 거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얼마나 했는지도 잃어버린 거고. 쉬우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knowing that, 알면서 전문가가 잊었어. 전문가가 잊은 게 어려움을 갖춘 거고, 둔감한 거요. 여기 뭐 빨간색 뭐 들어와야 돼? 초보자가 시간 얼마나 걸려서 배우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이 배우는 게, 그치? 또 잊어버렸어, 얘네들은. 이걸 알게 되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the need, 필요를 이해할 수 있는데 원래 빈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쳐다볼 필요가 있어. 학습 과정을 초보자 학생의 시각에서. 그럼 이 글을 쓴 사람은 교사네. 그러니까 이게 선생 입장이 아니라 학생 입장. 이게 어떻게 보면 뭐야? 이게 초보자 나비스 입장을 보라는 거잖아. 비기너 입장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빈칸은 참 잘 짰어. 왜냐면 앞에 전체가 문제야. 그러니까 결론을 초보자 입장으로 보면 되겠네. 초보자 입장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 얘기야.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making assumption, 가정을 하기보다는 뭐에 관해서 어떻게 학생들이 반드시 학습 이렇게 하기보다는 힘들지 뭐 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 거지. 이해되겠냐고? 초보자 입장으로 봐줘라. 그러면 일단 얘는 주제 제목 입장에서는 여기도 좋지만 주제는 여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 초보자 입장에서 새로운 거 뭔가 전문성 있는 거를 가르쳐줘라. 걔 입장을 좀 이해를 해줘라가 주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빈칸도 좋았고 어휘 같은 것도 좋았는데 특히 위쪽에서 보여줬던 게 뭐 이런 부분들이고, 아래도 마찬가지긴 해.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정도 더 표시해주면 순서가 군데군데 있어야 되니까 잊었다 기억한다 이런 거 어휘로는 매우 괜찮은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 한글 요지를 보면 학생 즉 초보자 시각을 통해 학습을 좀 평가해야 된다라는 게 결국 결론은 6번 문장이 주제문인 거야. 주장 해결책으로. 근데 제목은 좀 바꿨어. 어떻게 전문가가 의도치 않게 학습을 방해하는, 힌더가 방해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만 일단 문법은 빼더라도.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제문이라고까지는 못하겠는데 이게 그 인용을 통해서 주제에 대해서는 제시를 한 건데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써놓긴 했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은 problem, 문제를 제기한 거야. 항상 필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거나 이렇게 해라는 해결책을 주는데 빈칸이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있으면 거의 예외 없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전형적인 또 구조라고 볼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2번하고 3번에 그 예시 역할하는 인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계속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에서도 또 예시 역할을 하는 인용 2가 되겠지. 이거는 인용 넘버 1. 인용을 두 개 해서 내내 같은 얘기를 또 줬어.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마지막에서 필자의 주장, 요지, 뭐라고 이게? 솔루션. 해결책을 준 거야. 즉, 학습 과정이라는 거는 거기 써놓은 것처럼 학생, 초보자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가 되는 거고 앞에는 뭐 내내 계속 같은 얘기니까 뭐 거기는 뭐 생략을 할게. 일단 이해됐어? 학생 초보자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 그지? 주제는